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부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부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부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부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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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오빠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이제 모습 공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모습 공식 1번이에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다예요. 이 자체성이란 말은 항상 변하지 않는 그 자성을 자체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체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 몸뚱이, 내가 쓰는 마음, 또 너의 마음, 세상의 모든 세상의 물질, 세계, 또 일어나는 현상, 우리가 낫다, 죽었다 하는 이런 다 현상이죠. 이런 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있다라는 걸 당연시하고 세상이 있다는 걸 당연시하고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그게 실체가 있어서 진짜로 있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라. 뒤바뀐 생각인데, 이걸 뒤바뀐 생각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또 생각할 수도 없고, 이 뒤바뀐 생각 속에 있으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짜리, 다른 말로 하면 공적 영지한 자리, 또는 청정 강명한 자리가 뭐다? 진짜 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습 공식을 자꾸 해요.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쭉 하게 되면 무엇을 어떤 도리를 알 수가 있다고 하죠. 이해하고 파악한다고 했죠. 이현숙 도반님. 연기와 공성을 파악한다. 네, 연기와 공성이요. 연기와 공성은 항상 똑같이 가던 몸이에요. 같은 돌이라 이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이 있어야 일어나니까 그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습은 그 자체적인 자체성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죠? 박영경 도반님. 공성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몸뚱이 나다 하는 생각을 몸뚱이가 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쳐 머물게 머물게 되죠. 몸뚱이가 나다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생과 사가 있죠. 생과 사가 있습니다. 내가 난다, 내가 죽는다. 여기 제일 먼저 오는 겁니다. 생사가 있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돼요. 나다, 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사가 계속해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연이어 가는 것을 상속한다고 해요. 우리 그거 저 부모 유산 상속하고 뭐 유전이 된다 이런데 다 상속한다 이러죠. 그래서 계속해서 윤회의 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괴로움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과 윤회를 꿰뚫을 수 있는 최고의 도리가 뭐냐면 공성이에요. 그래서 이 공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습 공식에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체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변하고 또 그것이 낫기는 낫지만 헛것이고 거기에 머물 수가 없거든요.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에 머물 수가 있어요. 사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러한 모습이 일어났다. 임시로 화합해서 있으면 생한다라고 하고 그것이 임시로 화합한 것이 멸하면은 뭐다? 죽는다라고 하지요. 사라고 하지요. 그래서 나고 죽는 거는 하나의 현상인데 우리는 요거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몸뚱이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나고 내가 죽는 줄 알아. 근데 몸뚱이는 뭐라고 했지요? 그림자예요. 무정물이에요. 속빈 강정이에요. 거기에 실체가 없어요. 이거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되죠. 모습 공식할 때도 그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많이 하죠, 우리가. 자, 54쪽 한번, 자, 여기 보면은 앞에서 이제 번뇌가 나왔고,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거든, 이게.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 고통의 원인이죠? 무엇이 고통의 원인인가요? 김은숙 도반님. 주객으로 나누어서 내가 있다는 생각이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무명. 예, 무명, 무지. 무명, 무지.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은 뭐냐? 무지에서 번뇌가 생기고 번뇌에서
괴로움이 고통이 생기거든요. 고통의 원뿌리는 무명, 무지라. 그런데 이 무명과 무지가 뭐냐?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무명과 무지가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명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불교 공부의 핵심이죠, 지금. 핵심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자, 시작.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현상이 그 자체 속에 내재하는 실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나면, 즉 공성을 깨달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게 되고 내부의 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와 나의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저질렀던 잘못들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게 되며, 그런 생각으로 인해 파생적으로 일어났던 강한 번뇌들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자나 모든 현상들 속에는 내재하는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공성을 통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를 혼란시켰던 잘못된 생각들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자아와 현상의 공성을 처음으로 통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무지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며 내부의 적의 공격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자아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나면 우리는 무지한 중생을 물고 있는 인과적 족쇄를 풀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자아가 존재한다는 생각에 매달리는 것이 무지입니다. 12연기의 첫 번째 고리인 이 무지가 사라지면 두 번째 고리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유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고 있는데, 모습 공식이 얼마나 중요한 공식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시겠죠? 불교에 입문을 하려면 이 모습 공식 안 하면 입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불교에 입문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냥 가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부처님 그 상 있죠. 부처님 형상을 보고 부처님 이러면서 내가 따로 있고 부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부처님 그 형상에 절을 하고 내 좀 잘되게 해주이소, 옷자게 해주이소, 막 이런 것이 불교인 줄 알거든요. 근데 그게 불교가 아니죠. 부처님께서는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듯이 너도 똑같은 속에는 부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 성품이 있으니까 네가 뒤바뀐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나와 똑같은 그 부처 성품이 빛을 발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니도 깨달아서 부처 되라고 하는 거지. 니는 내한테 맨날 절이나 하고 하는 중생으로 종이나 되라 이런 말 아니거든. 부처님은 깨달음은 부처나 보살이나 선지식이나 이런 사람들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체 중생들이 다 깨달을 수 있는 부처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늘 경전에서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해서 늘 말씀을 하시는데 중생들이 그 말을 안 믿어.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부처를 어디다가 백봉생 맨날 그렇게 하지요? 자기 부처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제일 그 부처 잘 죽이는 게 누구냐? 중생이 부처 제일 잘 죽인다는 거거든요. 부처 죽이는 죄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큰 업입니다. 근데 자기 부처를 쓰레기통에 그냥 처박아 놓고 맨날 나무 부처한테 쫓아다니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바르게 공부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현상, 우리 자신이라 하면은 나다 이러면 몸과 정신을 말을 하죠. 색, 수상행식이에요. 이게 오온이에요. 나라고 할 때는 몸과 마음, 몸과 정신을 몸과 정신. 그리고 내가 있으면 반드시 너도 있으니까 너.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어떻게 된다? 그 자체 속에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죽어도 실체가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 하나의 꿈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요. 이 말은 그 말이죠. 그래서 모습 공식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만 알면 그 뒤에 다 알 수가 있는데 자체성이란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늘 변하지요. 그래서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가짜지요. 그래서 헛것이다.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먼저 쭉 공부를 하게 하면 나중에 이 속에 변하고 헛것인 속에는 그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아들어가게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쯤 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이러면 이제 착 알아들으실 거라, 우리 도반님들은. 그래서 그 자체 속에 내재하는 실제를 가지고 실체가 없다. 이것이 뭐냐냐? 공성이라는 거예요. 공하다. 빈성품이다. 이걸 공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그래서 빈성품을 깨달으면, 다른 말로 하면 모습에는 뿌리가 없어. 부평초와 같아. 물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일체의 모든 모습은 부평초와 같다. 이 말입니다. 꿈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게 되고 내부의 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자체 내에서 말하자면 실체가 없다. 즉 공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항상 우리는 내가 있지요. 너가 있지요. 둘이 있게 됩니다. 둘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투쟁이 일어납니다. 시비가 일어나요. 또 이해관계가 있고 득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으니까 뭐가 바로 있죠? 내가 있으면 뭐가 있죠? 삼독이 있죠. 삼독이라고 하죠. 뭐가 있죠? 삼독을 뭐라고 하죠? 효정 거사님, 무엇을 삼독이라고 하죠? 탐진치, 네. 내가 있으면 욕심내고, 또 화내고, 성내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것이 기본적으로 정착이 되는 거죠. 기본이에요, 이게. 내가 있으면 그게 저절로 생겨버리죠. 왜? 나에게 이롭게 하고, 내하고 거슬리면 성을 내고, 나에게 이로우려고 욕심을 내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탐진치 중에서 가장 깊은 번뇌가 뭐냐면은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어리석음에서 탐도 생기고, 썩내는 것도 생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일어나서 어떻게 된다? 내부의 적이 되는 거라.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 제일 밑에는 내가 있고, 내가 딱 또아리를 틀고 있고, 그 위에서 탐진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 뭐가 들어와도 지금 딱 기본 기준점이 있지요. 그 기준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옳다 그르다 또 저거하고 투쟁을 하게 되고 시비를 붙고 또 이해관계가 있고 득실을 따지죠.
그래서 그게 내부의 적이라요. 그래서 대부분 외부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내부의 적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와 나의 것, 아, 아가 있으면 반드시 아소가 바로 붙어버리죠. 우리가, 제가 이 비유를 정말로 많이 하는데, 강 건너에 불이 났어요. 강 건너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강 너머에서 불구경하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소가 안 붙어서 그런 거예요. 아소. 내 것.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나 뭐 이런 경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본 꼭 이겨야 되죠. 그 왜 그러냐? 아소가 붙어 있어서. 우리 저기 뭐 1100 나누어서 하면 한 반에도 자 1번 줄은 청군, 2번 줄은 백군이라면은 맨 한 반에서 같이 친구고 이랬는데 청군 백군 딱 나누면 어떻게 경기하기 시작하면 아소가 붙죠. 내가 청군이다. 그러면 거기 내 것이 붙어버려. 그러면 백군하고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죠.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우리 친구 아들 중에서 지금은 다 성년이 돼서 애기 아빠가 돼 있는데 걔가 정말로 그래서 저 엄마가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걔를 중학교 때 벌써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한국 사람이 없는 홈스테이로.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게 얘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그 입시 경쟁 이런 데서 예,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것만 눈에도 좀 모자라 보이는 거라 아들이. 그래갖고 이제 미국으로 보냈는데 그 미국에서는 걔가 살 수 있는 토양이 잘 돼 있는 거라. 우리나라하고는 또 좀 토양이 다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중고등학교 다 나와서 대학까지 나와서 결혼해서 지금 아기가 둘이 있는 아기 아빠인데 걔가 뭐라고 했냐면 내 천군백군 할 때부터 이 생각이 나는 천군 왜 우리 도덕 시간이 있었잖아요. 도덕 시간에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어. 청군과 백군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군이 이겼습니다. 그럼 백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는 거 얘는 야유를 보낸다. 딱 그렇게 써놨어. 진짜로 야유를 보내잖아요. 지는 지 하던 대로 써놓은 거야. 야유를 보낸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아. 저엄마가 세상에 우리 아들이 이렇다고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서 야유를 보낸다는 게 지 감정에는 맞지만 시험에는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를 미국으로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잘 컸어요.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애죠. 시험을 그렇게 봤으니까. 그래서 아소가 붙는 거죠.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그 아소 없이 하기는 힘들거든요. 아소가 붙어야 거기에 맞으면 집착도 되고 내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아소. 그래서 내가 있으면 반드시 아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저질렀던 잘못들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깊은 미세번뇌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는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해가지고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모습에는 맞아 실체가 없는 거구나. 공하구나. 빈성품이구나. 요거를 알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저질렀던 잘못 생각이 아소에 의해서 뭐 투쟁하고 시비가 붙고 이해득실이 생기는 그런 파생적인 것이 막 일어납니다. 아소가 있으면.
그래서 그 파생적으로 일어났던 강한 번뇌죠. 이런 것이 강한 번뇌들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자아, 나와 모든 현상들, 모든 현상이라면 모든 모습입니다. 세상도 현상에 들어가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 상황들도 다 현상에 들어갑니다. 현상들 속에는 내재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공성을 통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를 혼란시켰던 잘못된 생각들이 어떻게 되나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저것이 있으니까 나다, 내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요거 진짜다, 변하지 않는다, 또 요거는 진짜다, 머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해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해체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파생상품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연기와 공성이 이 불교에서 입문하는 제일 첫째 관문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딱 나와 있냐면 삼법인에 나와 있어요. 삼법인, 부처님의 삼법인, 제행무상. 일체의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현상은 뭐다? 변한다. 항상하지 않다. 그게 이제 자체성이 없다는, 그 밑에 재범무화가 마찬가지죠. 재범무화, 실체가 없다. 일체의 모든 법에는 실체가 없다. 굉장히 사람들이 삼법인 말도 많이 하고, 그렇게도 하는데, 삼법인의 뜻도 정확하게 모르고, 삼법인을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그것을, 그 도리를 깨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생활 속에서 직접 어떻게 적용할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모습 공식이라요. 모습 공식.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만 충분히 잘하면 깨달음이라고 했죠. 제가요. 변하는 것만 확실히 알면 깨달음이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와 현상의 공성을 나와 일체 현상의 빈성품, 그 안에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통찰이라고 해놨죠. 우리 모습공식에도 제일 처음에 뭡니까? 멈춤, 관찰, 통찰 이렇게 돼 있거든요. 통찰이 뭘까요? 무엇을 통찰이라고 할까요? 어, 누가 안 했죠? 저기 휴이 거사님, 무엇이 통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통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윤경숙 도반님, 통찰한다는 무슨 뜻이죠? 통찰하는 게 다른, 어? 자세히 보고 멈춘다. 자세히 본다는 것은 관찰에 속하지 관찰이고. 통찰은 아닙니다. 이 통찰이라는 거는 윗바사나거든요. 자, 통찰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 다음에 넘어가겠네요. 자, 저기 10선배님 무엇을 통찰이라고 합니까? 깊이 느끼는 거예요. 아닙니다. 느낌을 갖는 거. 아닙니다. 느끼는 거니 같은 그 현상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느끼고 저 사람이 저렇게 느낄 텐데요. 그건 이 통찰이라는 것은 윗바사나라니까요. 관이라니까요. 관. 통찰. 정원심 한번 말해볼까? 알아차림. 알아차림. 알아차림 그 정도에서 좀 약해. 알아차림. 어떻게 알아차린다는 거지? 대답할 때는 좀 톡 쏘는 맛이 있어야 되지. 매콤하게 톡 쏘아야 되지. 자, 선언의 장현도바님. 변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통찰한다는 말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쟤는 통찰력이 좋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깊이 꿰뚫어 응? 본다. 네? 깊이 꿰뚫어 본다. 예, 깊이 꿰뚫어 보는데, 어떻게 깊이 꿰뚫어 보는 겁니까? 관하여 한 관. 곳을 관하여. 자, 다른 말로 하면, 사실대로 또는 진리대로 꿰뚫어 보는 겁니다. 사실대로 꿰뚫어 보는 것이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지금 마우스 변한다 없것이다 이렇게 해야 보이나?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면 요 마우스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보는 것을 뭐라고 하죠? 통찰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대로 또는 그 이치대로 진리대로 꿰뚫어 보는 것. 그냥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꿰뚫어 보는 것. 요것이 통찰입니다. 여기. 그래서 무엇을 하면은 통찰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통찰. 그러니까 자아와 현상의 공성을 처음으로 통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렇게 되죠. 자, 나다. 내라는 것도 자체성이 없구나. 실체가 없구나. 일어나는 모든 것. 나고 죽고 욕심내고 썩내고 세상이 있고 보고 듣고 하는 이런 모든 육진경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다?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보는 것, 꿰뚫어 보는 것이 통찰이에요. 통찰이에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보는 순간 우리는 무지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며 내부의 적의 공격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내부의 적의 공격은 내가 일으키는 거야. 내가 일으켜서 진짜 두 번째 화살을 내가 또 맞는 거죠. 첫 번째 화살은 다 누구나 맞을 수 있지만 이 내부의 적은 두 번째 화살을 자기가 막 속에서 파생상품을 일으켜서 막 어쩌고 하면서 막 불안, 공포, 썩냄 이런 부정적인 그거를 막 일으키죠. 그래서 자아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나면 우리는 무지한 중생을 묶고 있는 인과적 족쇄를 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불교 공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오해. 무엇이 자아에 대한 오해죠? 한영희 도반님. 무엇이 자아에 대한 오해입니까?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있는데 어떻게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있다고 네, 실체가 있다. 네네. 실체가 있다. 내 몸뚱이도 실체가 있고, 내가 쓰고 있는 마음, 내가 쓰고 있는 망심이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경계에 따라 반연하는 반연심이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거 나다. 그것을 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그러니까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내가 있다. 그거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나면 우리는 무지한 중생을 묶고 있는 인과적 족쇄를 풀기 시작합니다. 공부가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을 하시잖아요, 지금요. 모습공식을 하니까 말하자면은 무지의 족쇄를 푸는 것이 바로 그 모습공식이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모습공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습공식만 잘하면 깨달음이라고.
다른 데서 찾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원한 자아, 고정불변하다. 고정불변한 영원한 자아가 존재한다는 생각에 매달리는 것이 무지입니다. 거기다 줄 하나 꺼놓으시죠. 영원한 자아가 영원하다는 것이 무엇이 영원하죠? 영원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영원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저기 김은숙 도반님, 영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왜 모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죠? 어, 나라는, 몸이 나라는 생각, 영원하다라는 말은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 맞아요.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주객이 없다. 주객이 없다. 또, 음, 생사가 없다. 좀 쉬운 말로 해봐봐. 잘 그죠? 어렵죠? 쉬운 말로 하려니까 어렵죠? 음, 자, 쉬운 말로 해볼 사람 한번 해보십시오.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변하지 않는다지. 변하지 않는다. 맨날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려운 말도 아닌데. 영원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변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모습이 없어야 돼. 변한다는 것은 모습이 있으면 무조건 변하거든. 무조건 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 또 청소년기를 지나서 노인이 돼서 그다음 죽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변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습이 있는 것은 결코 저기 뭐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난 거는 반드시 사라진다. 근데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이해될 것 같지만 너무나 모르는 부분이라요. 우리가요. 너무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 진리이면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입문이 돼야 되는 이것이 돼야 입문이 되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연계의 첫 번째 고리인 이 무명이지요. 무명이 사라지면 두 번째 고리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윤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모습공식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화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자, 화를 어째서 없앨 수가 없을까요? 화를 없앨 수가 없어요. 어째서 없앨 수가 없습니까? 이현숙 도가님. 내가 일으킨 거니까, 내가 일으킨 거니까요. 내가 일으킨 거니까. 내가 일으킨 건데 어떻게 해서 없앨 수가 없어? 우리는 화를 없앤다 이 말이야. 화 못 없애요? 어째서 없앨 수 없습니까? 자, 그래도 금요일은 단촐하니까 이렇게 물어가면서 하니까 좋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다 묻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은 그래도 3시간씩 하는 날이라 내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라서. 자, 효정거사님, 화를 없앨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이미 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모습은 모습은 여기서 뭐가 없다 했어요? 모습은 뭐가 없다 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또 되게 또 엉뚱한 거 묻는 것 같죠?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생각이 잘 안 난다. 큰일 났네. 자, 왜 화를 없앨 수가 없을까요? 모습은 뭐가 없다고 했어요? 정원 씨 뭐가 없다고 했지? 실체가 없었어요. 실체가 없어. 자체성이 없다. 모습 공식의 1번이잖아요. 자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것이 그림자처럼 일어났다가 꿈처럼 사라지는 거거든. 실체가 있으면 없앤다, 어쩐다 말이 있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라 내가 화를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해. 천만의 만만의 말씀. 화는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이죠. 근데 그 화가 딱 일어났을 때, 아, 이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지, 자체성이 없는 것이지라고 사실대로 통찰을 했을 때, 그 화가 그냥 본래 그림자였던 대로 가는 거죠. 내가 그걸 없애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왜 화를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시, 실체가 있다. 있다고 네네. 생각하기 실체가 때문에, 있다라고 왜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인연과 조건으로 뭔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음, 아, 인연과 조건으로 저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할까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라고 왜 생각을 할까요? 집착 때문에, 왜 집착을 하게 될까요? 어, 집착이라는 거는 어떤 아상? 아상이 뭐예요? 어떤 나라는 어떤 상을 만드는 거지. 나라는 생각이에요, 그게요. 나라는 음, 생각에. 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밑에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네. 그 밑에 뿌리 생각은 뭐다? 내가 있다. 아, 내가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어쩐다. 실체가 있다. 어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바닥에 있는 무지는 뭐다? 나라는, 내가 있다. 그게 뿌리망심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뿌리망심이에요. 그게 뿌리망심입니다. 아이고, 1시간 동안 한 페이지밖에 못 했네. 자,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 나가버릴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10분간 쉬십시오. 네.